그 최근에 주도주도 이제 엔비디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 이제 낙폭이 컸는데 이것도 이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엔비디아 자체 문제도 좀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세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관세보다는 기대가 좀 너무 높긴 높았는데 이 기대를 충족을 못한 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잘 나왔는데 네.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사실 좀 이 부분입니다. 이익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진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마진은 뭐죠? 높을수록 이 회사의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높을수록 높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약간씩이지만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예. 지난 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가 73% 이익률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 분기는 71%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엄청나게 고성장했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이제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 아 이게 이제 경쟁이 좀 약간 심화되는 거 아닌가? 독점이 좀 깨지나? 이런 의심을 좀 하는 거죠. 그게 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뭐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이렇게 빠지나 싶을 수 있지만 고성장주는 성장을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예. 23년도에 매출액이요 126% 증가했고 24년도가 114%, 올해가 51%고요. 예. 내년이 23% 예상을 해요. 근데 여전히 높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이제 점점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성장률 둔하다. 그럼 이건 이제 고성장주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최근에 또 미국 증시 워낙 또 비쌌거든요. 예, 예. 그런 이제 거랑 맞물려서 제가 봤을 때 좀 하나의 이게 좀 구심이, 그러니까 약간 구실이 됐던 것 같아요. 관세랑 맞물려서 엔비디아도 성장이 이제 꺾이는구나. 그래서 일단 현금화하자. 이런 심리가 발동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한마디로 좀 혼돈 상태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혼돈 상태로 갔다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혼돈으로 갔던 적이 많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다 조정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계속 올라왔고, 이제 고점 논란이 계속됐어요. 이제 버블이 깨질 거냐 말 거냐, 꺼질 거냐 말 거냐 이런 계속 봤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많고, 이제 꾸역꾸역 계속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럼 이제 이 상승장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도 좀 궁금한데 아직 그런 거를 판단할 시점은 아닌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 뭐 이렇게 버블이 터졌다고 보진 않아요. 엔비디아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거 보면 거품이 터진 게 아니거든요. 돈도 잘 벌어요. 음. 우리가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계속 이렇게 오를 수는 네. 없는 거죠. 어떻게. 근데 주가는 예.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글로벌 유동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한 상태인데 예. 이 돈이 어딘가로 계속 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난 2년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의 AI, 엔비디아로 이제 입증된 이 AI 이 성장에 당연히 돈은 가장 좋은 걸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으로 갔던 돈이 이젠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 좋은 실적에도 작년에는 올랐는데 올해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최근에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 예. 반대로 또 중국, 홍콩 증시의 그 빅테크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그렇군요. 그 AI 기업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결국엔 주식시장 내에서 머무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예전처럼 빠졌다가 막 이렇게 또 정고점을 뚫고 이러기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동안 것 같아요. 미국으로 좀 과도하게 몰렸었던 것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좀 찾아간다 분산된다는 뭐 이런 거죠. 네. 말씀이신데,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그 트럼프 효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낙폭이 증시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것도 그렇다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그 자금의 흐름과 맞닿아서 우리가 좀 비트코인 흐름도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 금이 강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금과 비트코인 대체제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이건 연준 의장도 직접 얘기를 했던 건데 금이 강하니까 금으로 쏠리고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또 빠져나온 것도 있고요. 또 트럼프 정책의 또 수혜 이제 자산으로 많이 거론된 게 비트코인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거래가 좀 잘 될 수 있게 규제도 풀어주고 국가에서 직접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지금 오직 관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믿고 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뭐라도 좀 나오길 원하는데 지금 그렇죠.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테슬라랑 좀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30%가 빠져버렸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과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 우호적인 정책도 안 나오고 최근에 또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가 좀 이제 해킹 당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날 또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네. 결국 돈이 그렇게 쏠렸던 테슬라나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에 쏠렸던 돈들이 결국에 이제 다른 쪽으로 찾아가는 현상들이 지금 나와서 예.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